자, 경락 수업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경락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꼭 필요한 학습들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골격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로 하실 것 같고요. 일단 근육도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론이에요. 음양오행론은 경락에 필요한 모든 그 기초적인 학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인들은 익숙하게 자주 접하는 그런 부분들이신데요. 그걸 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철학적인 부분까지 공부하시면 어렵지만 그리고 사람을 다루면서 또 인체를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 테크닉 하시면서 가장 고객을 다룰 때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수업으로는 음양오행론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음양론은 음과 양 하면은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고, 여기는 햇볕이 많이 지는 곳은 양의 에너지가 많다. 또 어둡거나 습한 곳은 음의 에너지가 많다. 음기가 많다. 그런 표현을 쓰죠. 밤이 되면 음기가 많이 생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우주의 법칙들을 음양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론적인 이론이에요. 음아니면 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원론이 아니라 이분론적인 어떤 학문인데, 먼저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태극설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태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극기 아시죠? 저희 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태극기에 이제 그 원리가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음과 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빨간 기운은 이렇게 뜨겁고 가벼운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 원래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무겁고 습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땅이 되고 하늘이 되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태초에는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거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뉘었다. 궁금하긴 하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나뉘었는가. 그래서 태극설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기운이 나뉘었다. 그 이론이 태극설이라고 합니다. 태극의 일기가, 그러니까 기운이 두 개로 나뉘었는데 무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움직이지 않고 정한 기운,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뭉치고 움직이지 않는다. 양의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서 움직이고 동하는 기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인체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음양론은 일단 여기 정리해드렸어요. 맑고 가볍고 뜨거운 기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보시면 사우나 못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딱 들어가시면 뜨거워서 얼굴 가리시고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뜨거운 기운이 많기 때문에 서 계시면 오래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앉으셔야 돼요. 사우나 매니아들은 가면 서 있지 않죠. 그냥 앉으시거나 누우시면 어때요? 훨씬 밑에는 차가운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기운들이 나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체에서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삼부 쪽을 양이라고 하고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쪽으로 자꾸 상체 쪽으로 이제 살이 찌거나 또는 얼굴이 커지거나 머리가 커지고 어깨가 자꾸 두둑해지고 이런 것들이 양의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좀 와일드하시거나 목소리도 크시고 그런 분들 보면 상체가 좀 크신 체형들이 많고요.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 보면 상체가 작고 그다음에 하체가 발달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음적 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과 양의 기운은 완전히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은 극히 상대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이어서 여자가 음이고 남자가 양이고 그러면은 여자만 필요하고 남자만 필요하고 그런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을 때 반드시 남자가 필요한 것처럼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대적인 기운이지만 두 개의 기운은 나중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론을 배우시면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경락도 이제 나중에 보면 음과 양의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음양, 장기도 음장기가 있고 양장기가 있고 색깔도 음의 색깔이 있고 양의 색깔이 있고 성격도 마찬가지죠. 음적인 성격, 양적인 성격. 또 병적도
아픈 것도 음적 병적과 양적 병증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분이 굉장히 양적이세요. 양적이란 거는 일단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말도 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잘 발산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성격일까? 양의 성격이겠죠. 그런 분들은 가볍다는 게 이제 입이 가볍다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 담아놓은 걸 막 밖으로 발산하거나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경솔할 수도 있겠죠.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내놓지 않으면 속이 답답하신 분들은 양의 성향이 강한 거죠. 반대로 무겁다. 그러니까 습한 기운을 얘기도 하지만 입이 무거운 것도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속 얘기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의 성향이 강해요. 밖으로 발산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지가 않는데 이게 음과 양의 기운은 반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고 우리가 되게 음적이다. 근데 이분이 계속 음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했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내 성격이 나와서는 굉장히 양적인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양적인 사람들 앞에 가면 제가 되게 음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음이야 양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음의 에너지가 강해지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때요? 사람들도 쉬고 싶고 뭐 이렇게 좀 눕고 싶고 하죠. 근데 밤에 피어난 잠들 많잖아요. 낮에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밤 되면 살아나시는 분들은 음양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돼요. 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음양의 밸런스가 깨진 분들이 요즘에 현대의 병들은 전부 음양의 밸런스 깨진 그것을 이제 자율신경 조울증이라 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깨진 분들, 밤낮이 바뀐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병이 음양론의 결론은 뭐냐면 음과 양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우리 몸에는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이제 병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병이 오기 이전에 반드시 사인을 줘요. 그거를 미용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장의 문제가 오기 이전에 먼저 대장 경맥에 미용증을 준다거나 그래서 뭐 팔뚝에 살이 많이 찌고 코 양옆에 막 뾰루지가 난다거나 또는 실제로 뭐 대장의 문제가 와서 변비가 온다거나 치질이 생기거나 그렇게 병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음양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사인을 끊임없이 주고 있거든요. 그 사인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양 하나 가지고도 어떤 고객과 아니면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방대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외우거나 할 건 없지만 좀 이해하시면서 한번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 그런 강의시거든요. 편안하게 한번 공부해보죠. 자, 이번에는 음양론의 기본적인 성격 보시면요. 양의 성질과 음의 성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양의 성격은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떨까요? 음적일까요? 양적일까요? 아이들은 굉장히 양적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남자가 원래 양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아이. 어른하고 아이 중에서는 아이가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자아이, 그러면 양이 그치겠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앉혀놓는 게 굉장히 힘든 거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가만히 앉아 계시죠. 힘들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음의 극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가만히 앉아만 있다. 공부만 하고 책만 본다. 그러면 걔는 음이 지나친 거예요. 또 놀이터에 갈 때도 앉아만 있다. 그런 애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음이 지나쳐도 좋지 않고 양이 지나쳐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음양은 바뀌게 돼 있어요.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래방이나 나이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음적이겠죠. 천천히 앉아있고 또 이렇게 밤에 잘 노시는 분들 보면 학원에 오시거나 학교에 오시면 굉장히 또 조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곳에서 사실은 발산을 하는 건데 음과 양에 따라서 그 에너지 발산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성격. 야, 넌 되게 활발한 것 같은데 여기선 조용하고 여기선 활발한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음양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의 성격은 움직이지 않고 뭉치는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 같은데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나타나는 미용증은 양적 성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드름이 얼굴에만 나시잖아요. 어떤 분은 엉덩이에만 나요. 참 신기한데
같은 이제 음식을 잘못 드셨어요? 아니면은 뭐 과식을 하셨어요? 아니면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셨어요? 그럼 독소가 쌓이죠? 그러면은 양적인 사람들은 얼굴에 여드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굴은 여드름이라고 엉덩이는 뭐 종기라고 하잖아. 근데 결국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항문 주변에만 여드름이 가득 나는데 얼굴이 깨끗하시거든요. 그럼 자기는 여드름 안 났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장의 독소가 어디에 나타나냐, 얼굴에 나타나냐, 힙에 나타나냐, 그것은 음과 양에 따라서 밖으로 발산되냐, 안으로 이렇게 수렴돼서 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대부분 성격적으로 밖으로 막 발산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 내면으로 자꾸 갖고 계신 분들은 여드름이 나도 남이 안 보이는 곳 있죠? 완전히 안 보이는 곳에, 음적인 곳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은 움직이지 않고 가라앉는 성향을 갖는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럼 음이 지나쳐지면 어떻게 되냐. 완전한 음과 양이 사람 몸이 완전히 나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가는 것이 절대 나눌 수 없죠. 음과 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죽어야 나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시체는 음이겠죠. 왜? 음이라고 하는 건 차가운 기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시체는 안 움직이죠. 차갑고 안 움직이죠. 제가 이제 시체 해부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해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시체는 안 움직인다.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느끼고 왔고 너무너무 차갑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뻣뻣하면서 차가운 사람은 거의 시체 수준이죠. 예, 음이 지나치신 분들은 몸이 차가워요. 노인들 보면 몸이 차갑거든요. 아이들은 몸이 뜨끈뜨끈하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아주 대조적인 걸 느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음이 지나쳐지면 음으로 극에 달하면 죽겠죠. 그리고 양이 생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가장 음적인 시간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예, 그때 제사 지내시죠? 그때 뭐 조상님이 들어오셔서 밥을 드신다고 제가 숟가락 꽂아놓는데 그때가 이제 귀신이 활동할 시간이죠. 음의 극치 시간. 그리고 가장 활동력이 강한 살아있는 사람 활동력이 강한 시간이 오시잖아요. 낮 11시에서 낮 1시. 그러니까 12시죠. 낮 12시가 가장, 그래서 낮 12시에 귀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영화 봐도 밤 12시 땡땡 치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음의 극치가 오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음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새벽이 와요. 4시가 오고 5시가 와서 아침이 오죠. 그래서 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양의 시간이 강하게 되면 다시 낮 4시, 3시 하면서 음으로 바뀌게 돼요. 음양 계속 밤과 낮은 교차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생에서도 음에 그치신 분들 돈도 못 벌고 되는 일도 없고 음에 그칠 거예요. 예, 그럼 반드시 양이 온다는 거죠. 또 뭐 1위 했어요. 제가 대상 연예 대상 받으시려고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있죠. 되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의 극치를 치시면 반드시 밑으로 내려오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음양론을 보고도 인생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깊은 이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양을 구분하실 때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게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야 남자는 하늘인데 여자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여자가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늘이기 때문에 여자를 땅을 지배한다. 예, 물론 땅에서는 모든 생명이 이제 생성되잖아요. 하늘에선 생명이 생성되지 않죠. 그래서 남자가 하늘이지만 여자는 아이를 가져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가 땅인 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대신 땅에서 모든 것을 생성하지만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또 생성되지 어렵죠. 그래서 땅과 하늘 중에 어느 것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땅과 하늘은 같이 상대적이지만 공존한다. 그런 이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음양론의 전부 음양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음양론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럼 어떨 때 음이냐 양이냐 예, 쉽게 일단 양이 실하다 허하다 또는 음이 실하다 허하다 앞으로 이제 허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경락 하실 내내 나오는 얘기니까 허와 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허하다 이렇게 좀 나 마음이 허해 뭐 그런 표현도 많이 하죠. 허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실하다는 건 우리 애기들 보면서 이렇게 둔퉁하면 이 자식 실한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하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좀 과도하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실한 건 좋고 허한 건 안 좋은 거냐? 절대 동양의학적 개념은 그런 단점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허하다는 것은 부족하다. 뭐가? 혈액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간이 허하다? 그럼 간으로 혈액이 덜 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간으로 혈액이 덜 갔으니까 나쁜 거네?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혈액이 간으로 덜 갔기 때문에 다른 데 필요한 쪽으로 그 혈액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드시게 되면 모든 혈액이 다 어디로 이동해요? 위장으로 이동하게, 소화기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밥을 먹자마자 발 마사지를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막 근육을 만들어요. 밥을 먹고 바로 막 팔에 근육을 해요. 근육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위장으로 가야 되는데, 에너지라는 거는 기를 얘기하는데 기와 혈액은 같이 이동하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었으면 밥통으로 가서 거기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혈액을 이동시키면 밥통에 문제가 오겠죠.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마사지를 밥 먹고 나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바로 혈액의 이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밥 먹었는데 얼굴은 괜찮잖아요. 얼굴이 괜찮지 않죠. 왜? 얼굴 쪽으로 혈액을 모으면 위장 쪽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장이 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화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마사지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하다, 허하다의 개념은 혈액과 기혈이라고 표현해요. 기와 혈액 합쳐서 기혈. 기혈이 많다. 그러면 실하다. 기혈이 부족하다. 허하다죠. 그러면 허한 증상과 실한 증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양이 실할 때를 설명드릴게요. 양이 실하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체온이 높은 사람은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밤에 잘 때도 막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한겨울에도 왜 반팔 입으시는 분 있잖아요. 내복은 절대 못 입고 그리고 항상 양말 어디 가면 양말 벗어놓으시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런 분들은 양이 실한 거죠.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상적인 건 어때요? 겨울에는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벗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워 죽겠다. 그리고 자기 여름 나기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난 여름이 제일 싫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한 5년 전까지 여름이 무서웠어요. 그 정도로 열이 많았는데 양이 실한 거죠. 그리고 맥박이 강하고 빠르다. 맥박이 빠르다는 것은 이 혈액의 흐름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아주 부산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왜 차분하게 하지 못하니? 너 왜 좀 조용히 못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혈액 맥박이 빠르면 그만큼 행동을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먼저 행동을 해버린 사람들, 행동형들 보면은 맥박이 빠르고 굉장히 이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야단치게 돼 있어요. 야, 좀 차분하게 해라. 천천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내쉬는 숨이 강하다. 내쉬는 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호라고 해요. 호흡이라고 하죠. 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이쉬는 숨이고요. 그 다음에 내뱉는 숨이 호잖아요. 그래서 호흡인데 그 중에서 호가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호가 강해질까요? 운동할 때. 막 이렇게 뱉는 힘이 강해지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부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막 목숨줄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흡이 강해요. 그래서 음이 강한 사람들은 흡이 강해요. 막 이렇게 들으시는 심죠. 이렇게 들이쉬는 숨이 강하고 내쉬는 숨이 적은 것은 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숨이 강한가? 한숨을 많이 쉬는 사람들은 어떤 게 강해요? 맥박이 빠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자기 성격 때문에 안 될 때 한숨을 굉장히 많이 쉬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발산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밥통에 압력밥솥에 밥을 끓일 때 막 칙하다 나중에 막 수증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안 터지려고. 근데 그 수증기가 빠져나가니 고장났다 그러면 터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속에 열이 꽉 차면 사람이 열 받을 때 숨을 많이 쉬잖아요. 한숨 막 푹푹 쉬죠. 그렇게 안 되면 안에 내장기들이 열로 차서 이제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양은 끊임없이 밸런스를 맞춰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정의 활동이 극렬하다. 감정 표현이 아주 극렬한 게 양적 표현이에요. 나 실은 확 싫다 그러고요. 확 버럭냈다가 또 좋을 때 막 좋다고 하고 막 좀 표현이 강한 분들이 양의 성격이 강해요. 음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저 사람이 좋은 건지 저 사람은 기분 나쁜 별 표현을 안 하고 안으로 발산하지 못하는 것이 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의 특징들이 뭐냐면 소화력이 왕성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경맥 배워보시면 위, 실과 허를 배우시거든요. 위가 실하신 분들은 소화가 먹다 지쳐 잠들어도 소화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누워서만 먹고 밤새 먹고 그래도 나 소화가 안 돼서 이런 게 없고요. 음이 실한 사람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게 돼요.
있어요. 배가 차고요. 그래서 양이 실하다는 것은 식욕이 왕성하고 아주 많이 먹어도 소화력이 아주 왕성. 비만되기 쉽겠죠? 나중에 보면 상체 비만형들이 이제 많이 양이 실한 분들이 많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붉고, 그러니까 붉다는 표현은 진하다는 표현을 보시면 돼요. 왜? 몸 안에 열이 많기 때문에 신장에도 열이 많겠죠. 그러면 오줌을 졸이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때우면 이렇게 우리가 커피도 이렇게 흐리게 탔다 계속 불에 만약에 졸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진해지겠죠. 간장 달여보시면 알죠? 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변이 묽지 않고 이렇게 진해요. 그리고 양이 적죠. 왜? 농축돼가지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오줌을 이제 참았어요. 아침에 가서 소변을 넣었는데 오줌량이 적고 굉장히 진하다. 그럼 농축된 거죠.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오줌량이 적고요. 누는 횟수가 당연히 이제 방광에서 이제 농축됐으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좀 드물겠죠. 그리고 변비도 마찬가지로 대장의 수분을 전부 열이 많은 흡수하기 때문에 변에도 물기가 많지 않죠. 반대의 개념으로 막 설사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을 보셨을 때 그 정확한 형체가 없이 풀어주시는 분들은 대변에 수분이 많다는 거죠. 그럼 대장은 거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대변에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나는 대변에 물기가 많다. 그것은 음적성의 대장이 굉장히 음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많다, 적다, 그 다음에 건조하다, 차다, 아니면 차다, 뜨겁다, 건조하다, 아니면 습하다 이런 것을 음량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이 실하다, 음실, 그러면 음이 실하네. 음이 실하다는 얘기 같은 말은 뭐예요? 양이 허하다는 얘기죠. 아까 그러면 양이 실한 분과 완전 반대 개념이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죠. 반대로 이제 음이 실하게 되면 뜨거운 물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춥다는 것은 음이에요. 쉽게. 그러면 몸이 막 차가워요. 추워요. 근데 얼음물 갖다 주면 못 먹죠. 근데 한여름에 막 운동하고 막 몸이 뜨거워요. 뜨거운 물 갖다 주면 못 먹죠. 차가운 물 찾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나한테 필요한 기운을 찾게 돼 있어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게 우리가 음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음식하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차가운 사람이 찬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차가워지겠죠. 음과 양이 극치가 돼요. 그럼 차가워지다 다시 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을 때 우리 몸에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양의 심리적인 대조현상을 보시면은 일단 음적인 것과 양적 완전 대조적인데요. 일단 적극적인 사람들은 양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일을 시작할 때 추진력도 강하고 막 바로 바로 하지 이런 분들은 일단 양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과 동적, 움직임이 강해요. 막 잠시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막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동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양이에요. 그리고 원한과 분노, 그러니까 같이 화가 났는데 음이 강한 사람들은 원한을 품어요. 그러니까 원한과 분노는 같은 개념 같지는 다르죠. 분노는 화를 발산하는 거예요. 화를 내버리는 거죠. 떼부시고 그러는 이제 분노의 극치겠죠. 그런데 원한이란 것은 밖으로 발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막 두고 보자. 뭐 웃는 게 아닌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 저도 이제 약간 이 성격적으로 원한 이쪽이 좀 강한데 이 분노가 강한 분들은 뒤끝이 없어요. 네, 다른 사람 다 죽여놓고 자기 혼자만 난 뒤끝 없잖아,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양의 성향이 강한 성격적으로 양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밖으로 발산해야 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비탄과 환희, 기쁨 이런 건 전부 양적 성향이고요. 그래서 뭐 음과 양의 개념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고객들한테도 체크시키는 거죠. 어떤 게 더 많은가?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음도 나오고 양도 나와요. 만약에 음만 다 나왔다 그러면 그게 시체예요, 시체. 귀신. 예, 귀신 같은 분 제가 본 적 있어요. 사주도 음이고 성격도 음이고 외모도 음이고 모든 게 다 음 체크하시는 거의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 그냥 봐도 완전히 딱 너무 음해요. 그분 보면 참 음산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도 다 양 체크가 많은 분들, 그러면 이 사람은 양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그렇게 되면 옷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가구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음과 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우리의 직업이니까. 칼라 테라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경락 관리를 하더라도 음경락을 더 많이 해줘야 될지 양경락을 관리를 해줘야 될지 그것도 음양론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재미도 있지만 고객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신 게 음양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의 음양의 개념. 네, 지금까지는 어떤 가볍게 이제 재밌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내장기에 대한 이해거든요. 경락 공부를 하게 되면 간경맥이다.
간이 뭔데? 간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면 간경맥을 공부하기 어렵죠? 위경맥이에요. 그 위가 어디 있는지. 뭐 내장계래니 위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 위경맥이 문제가 있으면 위를 붙잡고 있는 경맥들이 지금 전부 다리에 있는데 위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것처럼 위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하나씩 제가 경맥 나가면서 하나씩 내장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음장기와 양장기로 나뉘어요. 우리 장기도. 사람도 음과 양으로 나눴죠.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눴듯이. 그래서 간, 심장, 비, 폐, 신 이런 것들은 전부 음장기라고 해요. 음장기는 여자라고 그랬죠. 음은 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장기. 여자들이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음장기는 생명과 직결된 장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음장기는 채워져 있는 장기예요. 간 같은 거 우리 순대집에 가시면 간 팔잖아요. 간이 이렇게 껍데기 속 비어있지 않죠. 다 채워져 있잖아요. 심장, 염통이라고 하죠. 염통 맛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자른 고기 같은데 그것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채워져 있어요. 폐도 마찬가지, 허파. 그래서 간, 뭐 이렇게 좀 먹는 걸로 비유해서 조금 좀 그러시죠? 예, 제가 좀 먹는 걸 밝혀갖고 그런가 봐요. 자, 일단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예, 뭐 비장은 본 적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또 신장, 예,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데요. 콩팥 같은 경우도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음장기는 꽉 채워져 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자가 더 속이 채워져 있다 그런 표현도 사실 해요. 양장기가 다 비어 있어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게 양장기들이에요. 담, 쓸개죠? 위장, 소장, 대장. 우리가 곱창 사서 드셔보시면 속에가 비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칼집 넣어서 이렇게 짜게기도 하는데, 그래서 속에 비어 있고 자기가 할 일만 하는 장기가 양장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엄마 아빠로 비유도 많이 해요. 음장기는 엄마기 때문에 엄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뭐 밥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또 직장도 갔다 오고 뭐 계속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가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아빠는 직장에 갔다 오시면 할 일 하면 다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음양이 이거 배우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음양의 이치가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는 쉬는 게 남자구나.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왜냐면 양장기는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만 해요. 그러니까 위장도 밥이 들어와서 위가 할 일이 있을 때 위 운동을 하죠. 밥을 굶으면 위는 비어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 시체를 해보면 위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간은 그냥 딱 봐도 간인 거 다 알겠어요. 딱 보고 간이네? 위장은 위장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위장이 죽은 사람 위가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위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장인지 소장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빵빵한데 그거는 이제 먹어서 이렇게 빵빵한 그림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위장이 정말 그렇게 생겨있는 줄 아는데 소장이나 대장도 다 이렇게 쭈글쭈글 붙어있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음장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정기신을 주고, 좀 이따 설명드려요. 정기신. 생명을 주관하는 에너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장기들은 전부 소화나 배설을 담당하는 게 양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면 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간, 담. 간하고 담은 같이. 이제 간하고 담을 같이 외우시는 거죠. 간담. 이렇게 같이 붙여서 외우셔요. 간담이 서늘하다. 우리 뭐 동양에서 많이 이제 나 간담이 서늘했어. 뭐 이런 표현하죠? 예, 그 간담이 서늘하다는 게 바로 이 간과 쓸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간담. 같이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소장. 심장과 소장을 같이 붙여서 외우세요. 그래야 나중에 얘가 이제 간담은 목에 해당하고, 심소장은 화에 해당하고, 비위는 토에 해당하고, 폐, 대장은 금에 해당하고, 신방광은 수에 해당하고, 이렇게 짝으로 음양 오행을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간담, 심소장, 비위, 폐대장, 신방광 이렇게 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3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인체에는 이 음양에 따라서 음양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인체의 병리 현상에 관여하는 것이 음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을 가지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음양에 부조하는 질병을 유래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질병이 오기 이전에 반드시 사인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변하는 거죠. 몸이 변해요. 발이 습하다? 어떤 분은 발이 너무 건조하신 분 있어요. 발을 항상 양말을 신고 다니고 발을 따뜻하게 해요. 근데 발이 다 갈라져 있는 분 있죠. 반대로 뭐 발을 막 항상 내놓고 다니고 막 샌들만 신고 해도 발이 막 젖어가지고, 발이 습한 분들이 무좀이 많아요. 왜? 무좀균, 진균은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들은 항상 습한 곳에 있거든요. 겨드랑이,
또 우리 사타구니 같은 경우 새끼 부위, 그 다음에 항문 주변, 또 발가락, 발 이런 곳은 이제 항상 이렇게 갇혀져 있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균이 번식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강한 경우에 음이 강한 거예요. 특히 이제 비장이 습이 많은 경우에 발이 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럼 발을 그 무정균 처리하는 약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에 있는데 그 장기의 사인들이 발에 나타나는 거죠. 또 손톱무좀, 발톱무좀도 그거는 이제 손톱, 발톱은 또 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미용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경락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락 테크닉을 배워보시면 그럼 이거 뭐 근육학하고 다를 게 없네요. 테크닉은 똑같아요. 승모근을 막 마사지를 해주고 뭐 다리를 막 마사지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깨를 마사지 하면서도 경락은 뭐냐면 어깨에 대장경맥이 대장으로 흐르는 길이 어깨로 흘러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깨를 마사지하면서 대장을 우리는 대장에 사인을 주는 거죠. 그걸 정보를 준다고 해요. 그럼 어깨의 대장경맥인 뭐 견우열 같은 경우에 막 마사지를 하게 되면 제가 마사지 어깨 받고 나서 뭐 설사했어요. 뭐 아니 화장실을 좀 잘 갔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 경락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배는 안 맞췄는데요. 막 이러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어깨에는 대장경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장은 물론 여기 복부에 있지만 대장을 붙잡고 있는 근육이 어깨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관리가 그만큼 중요했구나. 모르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중요한 거였더라.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와 연결 끊임없이 연결.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막 마사지 하면서도 엄지발가락이 회시면 간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간은 여기 있는데 무슨 발이 간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고객들은. 그러면 이제 설명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근육들이 전부 엄지발가락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무좀이 생기거나 발이 휘시게 되면 간이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인을 빨리빨리 캐치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마사지는 부자들이 받는 거 맞아요. 이거는 기름층이 받는다고 그러죠. 없는 막 밥을 두르면서 마사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요법의 하나들은 대부분 대체요법들은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마사지를 꾸준히 받아놓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질병이 오기 전에 사인을 여기 이상하네? 여기 뭐가 잡히네? 바로바로 검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체요법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사인을 간과할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연고를 바른다거나 그 증상, 가려움증 같은 걸 이렇게 다 히스타민제 같은 거 먹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잖아요. 그럼 낫나보다 하는데 사실 사인은 전부 내장기에서 들어간다는 내장기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해보시게 되면 이 사인을 잘 체크하시는 원장들이 있고 사인을 전혀 다른 사인으로 받아주신 분이 있어요. 어깨가 아프면 무거운 거 드셨나봐요. 대장의 문제가 더 어깨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이런 공부의 필요성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정보를 줘요. 똑같이 어깨 마사지를 했어요. 누가 봐도 동작이 같아요. 그런데 이 어깨에 대장경맥이 있고 삼각근이 있고 승모근이 이쪽에서 붙잡고 있어서 머리 쪽으로 정보를 막 알고서 마사지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막 여기는 중요해, 뭐 어깨야, 뭐 얼굴하고 뭐 연계가 돼 이렇게 막연하게 정보를 주는 것과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자가 어느 만큼 알고 있냐, 그게 그만큼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주냐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객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피부 관리를 딱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피부 관리를 했잖아요. 이제 96년도부터 저도 이제 샵을 이제 하면서 운영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그때 고객들이 너무 미안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97년부터 이제 경락 공부를 했는데 96년도, 95년도에 관리했던 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와, 그 사람이 참 필링만 했어, 막 계속. 근데 그때 이후에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그분들한테 미안하죠. 왜? 몰라서 내가 잘못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알면 얼굴만 못해요. 사실 양심적으로. 저는 얼굴 관리만 합니다. 뭐 그런 분들 많은데요. 이 얼굴에 6개의 양의경맥이 다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얼굴만 해요? 지금 이쪽 볼에 여드름이 나도 귀 앞에 여드름이 나도 팔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팔 똑 떼놓고 얼굴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면 전신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전신의 가장 작은 일부잖아요.
얼굴의 모든 돈과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디 쪽으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음의 장기들은 정과 기와 신을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과 기와 신이 뭔지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이라고 하는 거. 이 정은 사람 정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사람 참 정력이 참 좋아. 그 정력을 잘못 오해하시게 되면 밤에만 쓰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거, 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또 생식이죠, 생식. 예,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거. 물론 정력, 그거의 정력은 이 정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생장, 자라고 키가 자라고 뼈가 자라고 하는 것도 정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력이 부족하게 되면 한마디로 기운, 에너지, 그렇게 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개념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양의학에서의 정은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는 정을 따지지 않으니까 정액 정도 따지겠죠. 동양의학에서 정은 생명력을 지닌 기본 물질이에요. 막연하죠? 막연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공부하시면 정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빨라요. 그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가지고요. 자, 먼저 정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부족하게 타고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날 낳기 싫었는데 억지로 낳았어요. 10달 내내 다이어트를 밥도 안 먹고 스트레스 받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여러 가지 임산부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찌됐건 뱃속에 있을 때 부모한테 잘못 받았어요. 에너지를. 그러면 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타고나서부터 애가 몸이 약하고 쟤는 저 모양이야. 누구 닮아서 그래. 결국은 나를 닮아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뱃속에 10달 내내.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성격적인 부분도 이상이 올 수 있겠고 애들 유난스럽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결국은 뱃속에 있을 때 문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한테 타고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정이 손상이 오고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 아침은 아예 안 먹고 하루 종일 라면만 먹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밥은 안 먹고 과자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옛날 고객분 중에 하나는 밥을 안 먹어. 계속 과자만 드시는 분이에요. 나이도 50 넘으셨는데 아니 갑상선이 오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은 밥 먹기 제일 싫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정이 말라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도한 육체 피로. 그러니까 육체 피로는 뭐냐면 정신적 피로와 육체 피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신적인 것도 정을 말려요. 근데 그건 뒤에 나오고 감정에 대해서 손상이 오는 건 뒤에 이제 다시 설명드리는데 육체 피로도 정을 말리죠. 예를 들어서 매일 일만 해요. 밤새도록 일만 해요. 쉬지도 않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로가 너무 과다하면 정이 말라버려요. 그럼 정력이 쇠하게 되겠죠.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정이 손상,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병에 의해서 어떤 큰 질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했어요. 완전 늙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술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늙는다는 걸 느낄 정도로. 근데 나이가 들어 수술해요. 회복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이 손상당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정이 손상당한다. 정의 개념을 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정이 또 손상당한 지나친 감정의 변화. 이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5가지 감정, 오지라고 하는데요. 기쁨을 느끼는 거, 화내는 거, 또 생각이 많은 거, 또 공포가 무서움에 공포감을 느끼는 거, 또 우울증, 비애를 느끼는 거, 우울증 같은 거, 좀 슬프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이거는 다 5가지 우리가 인간은 지정의를 갖잖아요. 이렇게 인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지했을 때, 과하게 인지할 때, 그럴 때 이제 병이 오는 거, 정을 말려요. 예를 들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로또 같은 거 당첨되시는 분들은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 있는데 너무 기쁠 때는 밖으로 발산해야 돼요. 막 손뼉을 치러 줬든지 나 당첨돼 그러면 안 죽는데 혼자 막 기쁜 걸 막 감추고 막 입을 쓰고 막 좋아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주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기쁜 거는 심장을 다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장의 정을 말리는 거죠. 화를 너무 많이 버럭질 막 내시는 분 있잖아요. 화를 많이 내면 간이 화를 입어요. 화가 동해서 간의 정이 말라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대로 화를 잘 내겠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주 미치는 거예요. 막 실실실 이렇게 왜 미친년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머리 꽂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웃는 형이 있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형이 두 가지 타입이라고 하는데 실실실
선생님 무슨 너 미쳤냐? 그러죠. 예, 너무 기쁨이 지나치면 사람이 미칠 수 있어요. 심장이 상해서. 그리고 생각이 많은 거. 저는 이제 이 케이스인데 이 생각이 많아지면 나중에 비장이 상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뭐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밤새도록 거의 소설을 쓰는 거죠. 뭐 이래갖고 쟤는 저랬을 거야. 저도 이제 학생들이 표정이 좀 안 좋으면 뭐 이런가 저런가 혼자 생각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장이 상하게 소화기에 문제가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감이 지나치지면 무서운 거. 저도 이제 공포감이 굉장히 지나친데 유난히 남들이 봤을 때 오버할 정도로 무서운 것도 못하고 밤에 뭐 TV 같은 거 절대 못 보고 이거 공포감이거든요. 그리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공포감이 굉장히 지나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음양오염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사실 많이 됐어요.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렇게 저 우울증에 빠질까? 어떤 분 한숨 계속 쉬고 조금만 하면 우울해지시고 그분들은 심장 방광에 문제가 많을 때 이 우울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나중에 폐대장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의 문제들이 결국 장기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그 사람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화를 버럭버럭 내면 아유 간 때문에 좀 아픈가 보다. 한번 화를 낼 때마다 간이 뒤집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이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끊임없이 간과 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간하고 위는 같이 있는데 그러면 간 밑에 위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밥통 용량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간이 움직임의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끼어서 움직이거든요. 나중에 해부학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간이 뒤집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한숨을 쉬든 이게 사실 배가 부르면 화가 나요. 사람이 너무 배가 부르면 막 짜증이 난다 그래서 그래서 짜증기를 잘 내시는 분들 보면은 간이 안 좋다 그런 표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짜증을 한번 낼 때마다 막 화랑 버럭버럭 내면서 간을 한 번씩 움직여주는 행위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아줘야 돼. 그래서 짜증질을 내신다. 그러면 간이다. 또 생각을 너무 작다는 생각 밤새도록 많이 한다. 끊임없이 뭐 이렇게 의심 많은 것들 전부 이제 비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감정의 변화는 화를 움직여서 몸 안에 불을 움직여서 정을 날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생남실. 이거는 이제 여자들에게 해당되지는 않고 남자들은 이제 과도한 성생활이 이제 정을 이제 날리는 그런 결과를 갖는다. 그래서 총 7가지를 통해서 정이 손상이 온다. 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감정의 어떤 지나친 변화가 가장 정에 손상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락을 공부하면서 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경락은 결국 기의 흐름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럼 기가 보이냐는 말이죠. 기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 그러시면 그건 굉장히 무식한 행위라고 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한 80% 정도는 70%에서 80% 정도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대요. 보이는 건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균도 안 보이죠. 지금 공기도 안 보이죠. 질소도 안 보이죠. 산소도 안 보이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 마음도 안 보이죠. 감정도 안 보이죠. 근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기도 마찬가지로 기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기운이 없다. 또 뭐 기분 나쁘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기분은 기의 분배예요. 기가 적절하게 전신에 분배가 되면 에너지가 분배되면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머리로만 갔어요. 에너지가 소화기로만 갔어요. 밥 먹으면 기분 나쁜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 적당히 가야 되는데 위장으로만 많이 가요. 밥을 많이 먹으면 그걸 많이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고 막 거기 가서 막 이래저래로 가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는 기가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또 뭐 화기애애하다, 온기가 있다. 어디 가면 따뜻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면 온기, 살기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죠. 뭐 살기, 냉기 뭐 이런 표현들은 좀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인데 그런 기를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경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는 상징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형이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어떤 형체 없는 그런 에너지를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시면 먼저 부모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10달 내내 부모한테 타고나는 거죠. 타고나는 것을 정기라고 선천의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후천의기는 음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기가 좋을 수 그러니까 정말 나쁜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은 기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부모가 10달 내내 나를 잘못 잉태할 때 이제 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어났을 때
잘 먹이고 좋은 공기 쐬주고 잘 해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체는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가 있는데 그 중에 후천의 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복, 곡기를 제때 섭취하는 거,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그게 이제 기의 생성에 후천의 기를 생성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호흡을 통해서 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 수련하시는 데 가보면 전부 호흡시켜요. 그러니까 저도 단전호흡을 좀 다녀봤는데 거기 가시면 끊임없이 호흡 배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연습하거든요. 그까짓 건 뭐 맨날 쉬는 게 숨인데 뭘 배워.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호흡을 잘하게 되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극도로 감정이 치달았을 때 호흡을 한 10번 정도 하고 자 죽이세요. 자 그럼 못 죽일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변화가 왔을 때 호흡이 내가 흐트러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은 마지막 청기라고 해서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와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한 청기 이런 것들이 내 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걸 끊으면 될까요? 곡기 끊으시면 일주일이면 돌아가시고요. 이 청기 끊으시면 뭐 한 10분 5분도 안 돼 돌아가셔요.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음과 양을 완전 분리시키고 싶다. 그럼 곡기와 청기를 끊으시면 네, 청기부터 끊으시면 그냥 당장 죽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물질로 보시는데 아까 정도 그랬죠? 예, 기도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큰 냉장고를 샀어요. 막 200만짜리 막 좋은 거 500만짜리 해외 뭐 정말 유명한 브랜드 샀다 쳐요. 정말 새 거예요, 새 거. 그런데 작동을 안 해. 전기 코드가 절단 나 있어요. 전기가 지금 들어오질 않아. 그럼 그 냉장고는 장이죠, 장. 냉장고의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굉장히 이 사람이 키도 크고 근육도 발달돼 있고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기가 딱 절단났어요. 그걸 기절이라 그래요. 기절. 기가 절단나는 거. 이렇게 되면 쓰러지죠. 우리가 왜 큰 사람들 이렇게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딱 절단되면 전기 코드 빠진 가전제품처럼 작동하지 않는 거. 그게 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는 생명과 아주 직결된다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기의 흐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 사람의 기를 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기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의 기를 뺏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를 어떻게 뺏겨요? 뺏기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 아주 기 빠져. 30분만 얘기도 기 빠진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몇 시간을 얘기하면 또 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는 상대방에 전달되고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에스테틱을 하시고 대체요법을 하세요. 그러면 고객들이 아파서도 오겠죠. 그럼 내 에너지가 나쁠 때 왜 제가 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냐면 내 에너지가 안 좋아요. 그럼 그분한테 내가 관리를 하고 나서 이분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기는커녕 그나마도 뺏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을 잘못 이해하시 기 뺏긴다는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상담을 오시면 학원에 오시면 병락하면 기 뺏긴다는데요. 그 얘기 정말 거의 10분 중에 8분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좋은 기, 내가 기가 좋지 않아 뺏길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좋은 에너지, 고객들은 대부분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 많이 오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거 결국 받을 건지 뺏길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들도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경락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락도 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에너지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굶어가면서 일하시고 밤새 일하시는 분들 기가 안 좋잖아요. 저는 24시간 한 데 가보면 기가 안 좋더라고요. 왜? 자기 몸 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가 그 사람의 딱 보이는 에너지예요. 딱 봤을 때 그 사람 보고 아우 짜증나 기분 나빠. 그럼 그 사람 기 오늘 안 좋은 거죠. 그럼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가나요? 주변에 사람이 없죠. 기 좋은 데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가 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의 중요한 작용들이 네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퇴동작용이에요. 이 퇴동작용이라는 건 기가 왕성한 분들은 움직임이 강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도 움직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 활발한 활동력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부족해졌을 때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주름이 생기고 왜? 콜라겐 엘라스틴 또 우리 기저층 세포들이 움직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생명을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작용들 세포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퇴동작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경락, 그다음에 혈액, 림프 전부 이게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퇴동작용을 주관하고 두 번째는 온조작용이에요. 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두 번째는 차가워요. 그래서 손발이 차다, 배가 차다. 배 찬 사람 치고 소화 잘 된 사람이 없죠? 손발이 찬데 기가 왕성한 사람이 없어요. 손발이 차고 습하다, 습한 게 더 나쁘다. 차면서 습한 거는 플러스 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인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뜨겁다, 차다, 뭐 차다 뜨겁다. 뜨거운 것은 심장이 열이 많을 때 뜨겁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쪽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면 차가워요. 그럼 기가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체에 그 차고 뜨거운 거, 특히 따뜻함을 주는 것이 이 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또 반복 말씀드리지만 시체는 너무나 차가워요. 그리고 아기들은 어때? 너무나 따뜻하죠. 그래서 몸이 따뜻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잖아요. 노인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몸이 차서예요. 그래서 저체온이 되면 36.5도 중에 저체온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체온이 되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을 1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여러 가지 마사지가 그 중에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마사지라면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는 어딜 받아야 돼? 찬데를 받아야죠. 머리가 뜨겁다고 머리만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발이 차가워요? 발 마사지 받으셔야 돼요. 왜? 그쪽으로 혈액을 모으는 거예요. 기를 모으고 혈액을 모아서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주는 게 결국은 매뉴얼 테크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의 작용에는 온주작용이 있다. 자, 세 번째는 방어작용을 하는데요. 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방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구멍마다 병이 나셔요. 막 콧구멍, 코에 비염, 코에 물집 잡히고, 코피도 잘 터지고, 귀, 중이염 걸리고, 입에 혓바늘 돋고, 그 다음에 항문도 구멍이잖아, 그죠? 항문 질환도 많고, 그 다음에 온갖 구멍이랑 구멍의 병, 그거 전부 구멍들을 왜 있어요? 뭔가 밖으로 배설하거나 안으로 넣기 위해서. 근데 인체에서는 넣는 곳은 한정돼, 입 하나예요. 집어넣는 곳, 그죠? 그리고 코로도 안 집어넣잖아요. 나가는 구멍을 많이 뚫어놨죠. 왜? 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는 출구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출구들에 전부 병이 생기면서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피부와 피부도 인체의 가장 큰 배설기관인 걸 아시죠? 예, 피부를 통해서 뭘 집어넣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구멍 굉장히 많이 뚫려있죠. 한공, 모공, 그죠? 그래서 입은 집어넣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코 나가죠. 물론 공기를 들어 마시기도 하지만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생식기들 이런 것도 전부 배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 전부 면역력.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칸디다, 입에 아이들 아구창 걸리죠? 그 다음에 생식기 가려움 쪽 이런 것들 전부 칸디다라서 곰팡이균인데, 그 곰팡이균이 생성되는 원인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화작용. 이 기화작용이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음식을 먹었으면 잘 소화해서 밖으로 잘 버리는 거, 거기까지가 기화예요. 그러니까 기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어때요? 먹긴 먹는데 소화가 안 돼요. 또는 소화가 되긴 했는데 배설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소화가 돼서 먹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기화작용이죠. 그래서 인체의 신진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기의 작용 4가지 좀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태동작용, 두 번째 뭐였죠? 예, 온주작용, 세 번째는 뭐였죠? 방어작용, 면역작용, 마지막은 기화작용. 이렇게 4가지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의 기능. 아까 정, 기, 신 중에 세 번째 신이에요. 신. 이 신은 정신, 귀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생명 그 자체. 그래서 신은 생명과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온몸을 다스리고 정신을 총괄하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의 정황을 밖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귀신을 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음양을 구분하는 이제 중요한 단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음과 양을 하늘과 땅으로 기본을 나눠 놓으시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자, 먼저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거. 수평이란 건 옆으로 퍼진 거, 옆으로 퍼지게 음이에요. 그러니까 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몸이 아파요. 살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실현을 당했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떤 분 마르시는 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옆으로 퍼져 있어. 그건 뭐예요? 수평적인 거. 음은 옆으로 퍼지는 거. 양은 수직적인 거죠. 말라 들어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극치가 오면 사람 몸이 안 좋으면 굉장히 말라요.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고 붓죠. 예, 그런 것들은 음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밤과 낮,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내적인 외적, 계속 같은 내용들이니까 좀 보시고요. 늙은 게 음이에요. 음이 지나치다. 나이가 드시면 음이 지나쳐지죠. 젊은 아기가 양이 극치겠죠. 아기들은 양이 극치. 그래서 할머니들이 나이가 드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양이 늙으시면은 아이들을 같이 자거나 그러면 손주들 이렇게 보시면서 회춘하시잖아요. 젊어지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면. 예, 그런 게 음과 양의 밸런스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음이 지나쳐지죠. 그럼 음이 지나쳐지면은 머리 색깔이 어떻게 돼요? 휘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음이 뭐냐면 긴 머리가 음이에요. 근데 할머니들이 만약에 긴 머리를 한다. 굉장히 무섭겠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더 어때요? 머리를 짧게 자르시죠. 머리가 짧은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기르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성경에. 근데 이제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는 게 양의 성향, 양을 갖기 위해서 그렇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여자다운 거죠. 음의 성향이 강한 게 머리가 긴 건데, 할머니들은 음이 지나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양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자르시고, 파마머리가 양이에요. 생머리가 음이죠. 그래서 음이 지나치, 귀신들이 이렇게 생머리 풀고 다니지 머리 파마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막 가볍게 뛰어다니지 않죠. 이렇게 다니죠. 습하게. 예, 그런 게 음의 성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음적이신 분인데 생머리,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코치를 해드리는 게, 좀 나이가 있으시고 생머리 하시면 머리 파마하시라고 그래요. 웨이브 주시거나 아니면 업스타일. 업스타일이 아니죠. 업스타일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상투머리예요. 상투머리. 여기다 머리 위에다 이렇게 상투를 트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었죠. 그 상투를 튼 이유는 백회예요. 가장 머리 꼭대기에다 이렇게 머리를 얹었잖아요. 하늘을 보는 거죠. 남자는 하늘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동양인들은 참 현명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뭐 쪽을 쪘죠. 뒷머리에다가 땅을 내려다보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안 얹잖아요. 밑으로 내려서. 그것은 땅을 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음과 양을 나타내는 머리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늙음과 젊음, 그 다음에 끝과 시작. 음의 마음이 들어오면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끝장내야겠다. 그만둘까 보다.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양의 마음은 뭔가 시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샵을 금방 뭐 망하셨어요. 근데 또 바로 오픈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그런 분들은 음일까 양일까 굉장히 양적이신 분이죠. 보통 분이 아닌 양이 극치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하고 막 새로 막 오기 전 했다가 또 여기다 오픈했다,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예, 양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양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아까 호흡 말씀드렸죠. 들이마시는 게 음이에요. 내쉬는 게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은 음이 강할까요? 아니에요? 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부 뭐를 시켜? 호를 시키는 거예요. 풍선 다이어트. 호를 많이 시키죠? 안에 있는 거 뱉어버리는 거고. 또 뭐 고춧가루 다이어트, 그런 거 유행이더라. 일본에서 한참 전에. 고춧가루 음일까 양일까? 양이죠. 양. 그러니까 몸을 뜨겁게 하는 것들은 전부 양이에요. 그래서 매운맛 이런 것들도 막 고추 막 후끈후끈 막 뜨거운 맛들, 이런 것들 전부 양의 성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증도 오래되고 이렇게 어디 그냥 묵직하게 아픈 게 음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콕 쑤시면서 아픈 게 양의 통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막 다운되는 거, 나 음이 됐다. 그래서 음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제 동생 같은 게 음이 강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비 오는 날은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어디도 못 가. 너 왜 안 왔니? 그럼 비가 와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음이 강한 사람들은 비가 오면 또 음이죠? 습하죠? 그 기운을 못 써요. 햇볕 나는 날을 되게 좋아해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햇볕만 찾아, 예,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을 지나치게 찾는 경우, 그건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고, 비가 와도 활동해야 되고 눈이 와도 활동해야겠죠. 근데 음과 양에 따라서 기분이 다운되는 거. 그 다음에 의기양양하다. 기가 막 하늘로 뻗지만 막 자기 세상에 뭐 눈에 뵈는 게 없다는 표현하죠. 네, 그런 게 의기양양할 때가 양의 기운이 강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자신감이 있을 때도 있고 자신감이 저하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상태가 항상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남자, 그 다음에 하체가 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힙 쪽이 많이 발달했다.
텔레토비 엉덩이에요. 빵빵해요. 허벅지로만 살이 쪄요. 아, 이 사람은 음체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양의 성향들은 상체에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예, 뭐 반대, 왼쪽이 크다. 왼쪽 뭐 등과 왼쪽 힙이 커요. 왼쪽 팔이 더 두꺼워요. 그러면은 음이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몸통. 자, 보세요. 몸통도 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양음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몸통하고 사지를 봤을 때 어디가 많이 움직여? 팔다리가 많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 다리를 몸통하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몸통에 비해서 팔, 다리는 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팔하고 다리 중에 어디가 많이 움직이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한 시간 이상 서 있으면서도 움직이는 곳이 있어요. 발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손을 말고, 입하고 좀 손만 움직이고 있죠, 제가. 예, 손을 더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팔하고 다리 중에서는 팔이 양이에요. 몸통하고 팔다리 중에서는 팔다리가 양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움직이고 뻗어나가는 에너지들이 양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쓴다는 것은 뭘 쓴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관리사는 뭘 쓰는 직업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양의 에너지를 쓰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엉덩이로 뭐 쓰지 않죠? 발로 뭐 하지 않잖아요. 다 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직업이 바로 이 직업이죠. 또 끊임없이 상담할 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말 많이 하면 양기 빠진다 그래요. 기 빠진다고 하죠. 음기가 빠지고 양기가 빠진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속에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참 음일 줄 알았는데 강의하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6시간을 떠들어도 저는 기운 빠진 거 별로 모르거든요. 사실은. 네. 그만큼 양기가 많은가 봐요. 밖으로 막 발산을 해요. 오히려 이제 기운 없을 때 수업을 하고 나면 기운도 생성되는 뭐 그런 저도 그런 게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음향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 몇 마디 하면 기운 빠진다. 아, 이 사람은 양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체에서는 정면과 뒷면, 복부 쪽이 음이고 등 쪽이 양, 햇빛을 보는 쪽, 안 보는 쪽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인체의 전면은 가슴과 생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체가 있는 쪽이 음이에요. 가슴과 생식기, 뒷모습은 어때요? 남자랑 여자랑 똑같죠? 형체가 없죠? 별다른 이렇게 특이한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볼 수 있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등이 복부를 감싸고 있는 형태, 이렇게 반대로 뒤로 하는 어떤 행위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감쌌다 쳤을 때 양이 음을 감싼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감싸주는 현상이죠. 네,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반하고 두개골. 이 머리는 양 중에서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극치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배꼽 위가 양인데 그 중에 머리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굉장히 양증들이 많아요. 두피 건조증, 뭐 두피에 왜 하얗게 뭐 비듬처럼 막 건조해서 막 떨어지시고 하기도 하고 머리에 왜 막 부스럼 같은 거 나기도 하잖아요. 양이 위로 막 치면 머리 쪽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탈모 뭐 이런 것들 두통 뭐 머리에 나타나는 거 전부 양의 극치들. 그 다음에 엉덩이에 나타나는 거 있죠. 골반, 회음, 그 다음에 엉덩이 항문 주변 이런 쪽은 보이지 않는 쪽이죠. 그러니까 음의 극치 부위예요. 음과 양, 음의 극치, 양의 극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은 다리, 팔뚝은 양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젖어 있는 거, 건조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침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거나 하면 교감신경이 발동하면서 땀이 많이 생성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침이 팍팍 마르는 거 느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긴장하면 침이 말라요. 반대로 릴렉스하고 뭔가 맛있는 거 먹기 직전에 음식을 이렇게 냄새를 맡았어요. 침이 많아지죠. 그래서 음은 침이 많아지고 습하고 건조한 것은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족함과 부족함. 여기서 풍족함은 음인 사람들은 아휴 이 정도면 됐어. 뭐 충분하지 뭐 이런 마음이 강해요. 양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족해. 안 돼. 더 사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쇼핑 중독도 뭘까요? 양의 마음일까? 음의 마음일까? 양의 마음이겠죠. 뭔가 막 더 부족증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마비나 무기력증, 그 다음에 경기나 경련 많이 하시면 막 경기한다 그러죠? 양증상들이죠. 그 다음에 창백한 얼굴과 붉은 얼굴. 딱 얼굴로 봐서도 얼굴이 뻘거신 분들은 그냥 양의 양. 그죠? 그 다음에 얼굴이 창백하고 얼굴이 자그마하면서 이렇게 붉은기가 없는 거는 음의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와 변비. 네, 물기가 있고 없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과 음양은 뭐 이제 재밌게 좀 음식에도 음양이 있다. 그래서 계란 하나도 흰자는 음이고 노른자는 양이고 이렇게 배추김치도 배추랑 무김치를 보시면 무는 뿌리잖아요. 뿌리 쪽, 손도 이렇게 뿌리죠. 그래서 이 몸통만 있는 배추보다는 뿌리를 먹는 무가 훨씬 더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돼지고기가 음인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특히 돼지 다리, 돼지 중에서 발이 음이잖아. 그죠? 돼지 족발, 돼지는 팔은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 발이 음에 굉장히 극치죠. 그래서 우리가 젖이 안 나오고 할 때 돼지 이렇게 족발 삶아 먹고 하는데 음이 강한, 왜 태음이나 소음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음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닭고기나 아니면 뭐 소고기 같은 거 먹게 하죠. 날개 달린 게 양이에요. 오리, 닭 이런 것들은 전부 양의 성향들이라 양, 여름에 많이 드시는 거죠. 오리탕, 닭고기 이런 거. 양기가 빠졌을 때 양을 보충할 때. 이렇게. 그래서 식생활에서 음양도 뭐 이것뿐이 아니라 음양은 어떤 음식이든 음과 양의 밸런스가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음의 음식, 양의 음식 이런 식으로. 식생활과 이제 오행을 보시면 이제 오행 공부 이제 곧 들어갈 텐데요. 이제 슬슬 목화토금수에서 나옵니다. 목화토 금수. 자, 음양은 아까 이제 뭐 무라든지 배추 이런 것들은 음양으로 나눴는데 나무로 옛날에 이제 밥상 같은 거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을 밥상. 화는 새서 불로 태우는 거, 육류 이런 것들, 불에 구운 것들은 전부 화의 음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토는 흙을 얘기해요. 그릇을 옛날 토기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릇은 토. 그 다음에 금은 수저나 뭐 종지 같은 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숟가락, 젓가락 만드실 때 이제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은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 뭐 쇠 이런 것들은 전부 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물 기운 많은 것들은 국이나 찌개. 그래서 이게 음양과 오행도 마찬가지로 음식에도 오행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음식도 연구가가 쓰신 어떤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고명 하나도 오행에 맞추더라고요. 노란색 지단, 토죠. 그 다음에 하얀색 그 흰자 지단, 금이에요. 흰색. 그 다음에 검은 깨나 검은 뭐 이렇게 왜 그 검은 뭐 콩 같은 거는 쇠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화는 붉은색, 빨간 고추 같은 거 화의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나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목의 색깔이죠. 그래서 음식도 오행의 색깔을 골고루 먹는 게 좋다는 게 오행이 몸 안에 밸런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행에 맞춰서 이렇게 식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선조들이 굉장히 음양오행을 지켰다는 얘기 같아요. 굉장히 신기했었고 자, 우리는 이제 또 음식 연구가 아니니까 음식보다는 근데 재미로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인체에서의 음양, 인체에서 어떻게 음양이 구분되는지 보시게 되면 인체는 팔의 바깥쪽, 그러니까 팔의 바깥쪽은 어딜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손 등 쪽이겠죠. 이 손 등 쪽은 양경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쪽을 음경맥 부위라고 해요. 손바닥 쪽. 그러니까 손바닥 쪽은 음경맥이 이제 실제로 음경맥이 손바닥 쪽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양경맥은 손 등 쪽으로 흘러서 어깨 쪽으로 가서 얼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의 양경맥은 다리 바깥쪽. 이 청바지 바깥쪽 라인 있죠? 이쪽이 이제 양경맥 지배부이고, 그 다음에 음경맥은 안쪽. 발바닥, 손바닥 쪽이 아니고 다리의 안쪽, 그 다음에 다리 바깥쪽이 음과 양으로 나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부 쪽. 복부 쪽은 음경. 그 다음에 바깥쪽, 등 쪽은 양경맥. 이렇게 전부 지배부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손바닥 쪽은 손 등 쪽은 양. 그 다음에 다리 안쪽은 바깥쪽은 양. 그 다음 복부 쪽은 그 다음에 배부 쪽, 등 쪽은 양.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음양의 특성을 보시면 외양, 내음, 외음, 내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바깥이 아닐수록 안음이에요. 저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으로 좀 와일드해 보이고 굉장히 활발해 보이세요. 양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그게 극치로 가면 갈수록 속은 완전 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예인들 보면 개그맨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러죠. 음의 극치, 자고 학교 다닐 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막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안에 양이 많았어. 근데 밖은 음이었어. 그러다가 연예인이 됐어요. 밖으로 양이 지나치죠. 그럼 안이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활발한 것 같은 사람일수록 속은 더 내성적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일선생님도 많이 느끼시죠? 그리고 바깥이 음인 사람들이 안이 양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외양 내음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면 이게 와일드하신 분들인데 속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많아요. 의외로.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인체에서 어떻게 이해해볼까. 자, 먼저 한여름이에요. 굉장히 바깥이 외부가 뜨겁죠? 그럼 우리 사람 몸의 내부는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바깥이 뜨거울수록 안은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뭘 드셔요? 여름에 삼계탕 같은 거 드시잖아요. 보게. 왜 더운 날 왜 뜨거운 걸 먹으라고 하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막 먹잖아요. 왜 그래요? 바깥이 제일 뜨거운 봄날은 안이 최고로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찬 걸 먹으면 설사한다거나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현명하셨던 거죠. 따뜻한 음식, 보신탕도 먹고, 그죠? 몸을 뜨겁게 하는 양의 음식들을 먹었죠. 삼계탕에는 뭐 들어가요? 삼, 인삼, 양이죠? 마늘 양이죠. 아까 닭고기 양, 양의 극치의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바깥이 춥죠? 그럼 우리 몸은 살아내기 위해서 안이 따뜻해져요. 한겨울에 지하가 따뜻한 거랑 같은 이치죠? 한여름에 지하가 시원한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뭐를 넣어줘야 돼? 뜨거운 걸 먹지 않고 겨울 냉면 같은 걸 먹죠. 시원한 거. 그래서 바깥이 뜨겁고 바깥이 차갑고도 우리 인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어요. 몸을 만졌어요? 막 두근두근 하세요. 되게 뜨거워. 그런데 이 사람은 덥다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춥다는 경우죠. 우리 열날 때 생겨 보시면 돼요. 36.5도의 체온이 변화가 왔어요. 우리 열감기 났을 때 쉽게 막 오들오들 추워요. 근데 만졌더니 불덩이죠? 그게 바로 이거죠. 밖에 너무 지나치게 뜨거울 때는 안이 지나치게 춥다는 본인은 춥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사우나가 좋지 않다고 하죠. 너무 뜨거운 사우나에 갑자기 탁 들어가면 몸 안은 아주 차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뜨거운 데 들어가는 것은 음양의 밸런스를 깬다. 그래서 적당하게 참 중정도의 그 온도에서 반신욕 너무 뜨거운 물에 사는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음과 양은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다. 중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글쎄요, 저도 이제 음양 공부는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하고 있지만 참 재미있었고, 음양을 바탕으로 해서 음양론의 부족한 부분을 또 오행이 채워주거든요. 음양은 이제 이분론적이니까. 그래서 음과 양의 밸런스를 맞추고 또 오행의 밸런스, 또 목화토금수에도 음양이 배속이 돼요. 목에도 음의 목이 있고 양의 목이 있고 이렇게 재미있게 세분해서 나갈 거니까 일단 음과 양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증과 양증에 대한, 이거는 이제 병증에도요, 막 아픈데 저기 주무시는 분 있어요. 아프면 말 안 하고. 그게 이제 음증이에요. 저는 이제 양증인가 봐요. 양 아프면 그냥 아파 막 말을 해야 되고, 아플 때 오히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픈데 조용하게 나 말 시키지 마. 막 들어가서 혼자 누워서 자는 사람, 두 가지 타입인데, 일단 병 중에 눈을 뜨고 사람 보기를 좋아하는 것은 양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이 강한 사람들은 눈 감고 안 보죠.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이제 음증이에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잔다. 이게 많이 자는 거 적당히 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자서 피곤해. 그 얘기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양기가 허하다, 기가 허하다. 양과 기가 허하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어우, 이 사람 기가 빠졌나 봐. 나 기 빠졌다고 하루 종일 졸려. 뭐 이런 표현 하죠? 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낮에도 잠이 안 오시는 분 있어요. 그 경우는 뭐가 부족하다? 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혈이 부족한 거야. 음과 혈이 부족하다. 혈허, 음허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형태는 전부 음과 양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병 오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도 넓은 곳을,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서 잠을 자는데 마주보고 잔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양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운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등 돌리고 자게 돼요. 벽을 보고 자는 거죠. 왜 이렇게 어떤 사람과 사람은 한 30cm 정도 그 사람의 기에 어떤 기의 흐름의 영역이 있어요. 기의 영역이 있어요. 한 30cm에서 뭐 한 50cm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나와 기가 맞는 사람끼리 가까이 붙어 있어. 팔짱 끼고 아니면 가까이 앉아 있어요. 좋죠. 근데 싫은 사람, 전철에서 막 아저씨 막
싫은데 막 옆에 앉으면 어때요? 살이 안 닿는데도 막 살이 닿는 것 같이 막 여기가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기와 내 기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을 때는 마주보거나 얼굴을 붙이고 자도 좋잖아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기운이 없을 때는 마주보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벽을 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사람이 없는 쪽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음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신다면 뭐 고객을 이해하기도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도 잘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음양오행론이나 경락공부는요 이쪽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저는 필수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제 경락의 전도사처럼 경락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인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음양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행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